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강남. 물가 존나 비싸죠. 오랜만에 코난의 극장판을 알아보는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저번에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1기 극장판으로 되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최근 극장판으로 돌아와서 21기 극장판 진홍의 연가라는 극장판의 TMI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진홍의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극장판이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하게 이 극장판의 줄거리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코난과 에이지는 카루타라는 일본 전통 카드게임 대회를 직관하기 위해 오사카로 오게 됐고, 그 카드게임을 주관할 회장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여 코난 일행은 방송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카루타 게임 리허설을 하기 위해 오오카 모미지란 여자와 카자와 같은 카루타 동아리 회장이 경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미지란 여자는 분명 처음 출연한 것 같은데 왠지 헤이지를 알아보는 것 같았고, 헤이지는 누구인지 기억을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루타 대회가 열릴 방송국에서 갑자기 폭탄 테러 예고가 왔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합니다. 헤이지와 코난은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의문을 품었고, 그 사이 어떤 시체가 하나 발견되죠. 헤이지와 코난은 그 시체를 보고 현장을 조사한 뒤 용의자를 좁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자동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코난과 헤이지는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범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 시각 카즈아는 모미지와의 카루타 대결을 이기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고, 결국엔 모미지가 기다리고 있는 카루타 대회 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미지와 카즈아는 대회 주최자인 어떤 회장과 함께 카루타 결승이 있을 장소로 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회장이었고, 이 사실을 알아낸 코난과 에이지는 회장의 뼈와 살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겁나 뛰어갑니다. 도중에 위기가 있긴 했지만 코난과 에이지는 카즈아를 무사히 구출해냈고, 이렇게 극장판은 마무리되죠. 이 정도가 21기 극장판 진홍의 연가의 간단한 줄거리였고, 지금부터는 이 극장판에 대한 TMI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진홍의 연가라는 극장판은 2017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극장판에 카루타라던가 일본 전통 복장이 많이 등장해서 과연 더빙이 바로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한국에서도 2017년에 바로 개봉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극장판인 미궁의 십자로가 국내에서 개봉 안 했던 걸 생각하면 의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카루타라는 카드게임을 메인으로 극장판이 진행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카루타라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극장판 보는데 의문을 품었을 건데, 찾아보니까 포르투갈어로 카드, 트럼프를 뜻하는 카르타라는 말에서 이 카루타 게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루타의 룰을 대충 설명해드리자면, 일본 고유의 시문학에서 윗구절이 적혀있는 카드 100장과 아랫구절이 적혀있는 카드 100장이 있는데, 아랫구절 카드를 펼쳐놓고 사회자가 임의로 윗구절 카드를 읽어주면 그 다음 구절이 적혀있는 아랫구절 카드를 빠르게 찾아내면 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라는 말을 읊어주면 여러분들은 Be a Writer, 장르로는 판타지 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뭔 소린지 이래도 모르겠다면 정상이니까 영상 마저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이 극장판에서 처음 보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오오카 모미지로 카루타의 여왕 뭐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토리 에이지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하토리랑 만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내 낭군님을 만났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이지한테 앵기는데, 모미지가 앵기니까 헤이지가 와, 이 여자 가슴 장난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진심 어느 정도길래 헤이지가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도 좀 앵겨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이 극장판에서는 도쿄경시청의 형사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극장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사카라던가 교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도쿄경시청에 소속된 다카기라던가 메구레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헤이지의 아버지나 카즈아의 아버지 등이 나오시죠. 늘 보던 얼굴들이 안 나와서 뭔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사람들도 드디어 쉬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여기 카즈 학교에 카루타 동아리 부장이란 친구가 나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어 보입니다. 극장판에서 이 부장이란 친구랑 모미지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카루타 경기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던 중 얘네가 있는 방송국에 폭탄 테러 협박이 왔고 모두가 대피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정신나간 부장 친구는 이 방송국에 있는 카루타 카드가 너무나 귀중한 거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다 대피하고 있는 와중에 카드를 가지러 갑니다. 이렇게 혼자 뒤지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을 카즈하고 헤이지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으니 같이 따라가주게 되죠. 그리고 뒤지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이 카루타 챙기는 것까지 도와주고 밖으로 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발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고, 우리 카루타의 환장한 인간은 무사히 밖으로 갈 수 있었지만 카즈와 헤이지는 건물 안에 갇히고 맙니다. 리얼 카루타 카드 때문에 폭발 예정인 건물로 들어갔다가 지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제가 카루타 카드의 가치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부장 친구가 한 행동이 그냥 화투 대회 나가는데 대회장이 폭발할 위기에 처하고 모두가 대피하고 있는 와중에 안돼, 그 화투는 지켜야 돼 하면서 화투 들러갔다가 지 친구들 위기에 빠지게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섯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도 무리수 액션씬이 나옵니다. 초반 부분에 방송국이 폭발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도 헤이지랑 카즈아가 안 나오니까 코난이 걱정돼서 건너편 건물로 간 다음 그 건물에서 축구공으로 창문을 부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날라서 헤이지가 있는 건물로 옵니다.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하는 것 정도는 뭐 코난에선 기본 액션씬이니까 넘어간다 치고, 코난이 이렇게 넘어와서 헤이지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했지만 너무 많은 가스를 마신 바람에 정신이 흐릿해지고 건물 붕괴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코난은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코난은 상상 그 이상의 미친놈, 갑자기 거대한 안테나로 가더니 거기서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싶었는데 이 원심력을 이용한 속력으로 근처에 있는 강으로 떨어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난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강이 아닌 육지에 착륙할 상황에 처합니다.
합니다. 이때 코난 이상의 미친놈인 헤이즈가 나와서 원심력 플러스 스케이트보드 속력으로 날고 있는 코난을 공중에서 정확하게 받아낸 다음 강물로 뛰어듭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야 극장판 액션씬 다 봤네 라는 생각을 할 건데, 이 극장판 액션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코난과 헤이즈가 진범을 알아내고 카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며 헤이즈는 꽤 높은 위치에서 오토바이로 자유낙하를 해버립니다. 얘네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그렇게 자유낙하라고 아무 충격이 없었는지 바로 코난은 도시 하나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 축구공을 이용한 액션씬도 보여주죠. 와우, 정말 이번 극장판 액션씬은 너무 많은걸? 이라고 생각할 때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통 극장판 보면 코난이 스케이트보드 가지고 걔 연병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헤이즈는 평소에 그게 부러웠는지 무너지는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 꽤 멀리 있는 절벽까지 오토바이 타고 날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보면 이 새끼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테지만, 헤이즈는 이 세계관에서 가장 정신나간 친구의 소울프렌드이기 때문에 헤이즈에게 미친놈이란 말은 칭찬일 뿐입니다. 헤이즈는 오토바이를 최대 속력으로 한 다음 폭발의 폭풍을 이용해서 꽤 먼 거리의 절벽까지 날아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코난은 보통 이런 액션씬 하면 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헤이즈는 가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둘이 친구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엔딩 장면이랑 비슷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묘하게 느낌이 다른 장면이었네요. 7번째, 하이바라아이가 거의 등장을 안 합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하이바라아이가 등장하는 장면은 코난이 보내준 피 묻은 카루타 카드를 조사해줄 때뿐이고 작품 내내 탐정단보다도 더 공기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헤이즈랑 카자 그리고 모미지에게까지 비중을 주기 위해 하이바라의 비중을 줄인 것 같더라고요. 8번째, 여기서 헤이즈는 되게 행복한 친구입니다. 이 극장판에서 헤이즈를 차지하기 위해 모미지와 카자가 카루타로 승부를 보기로 합니다. 물론 둘이서 헤이즈 가지고 이런 짓 하는 건 헤이즈 본인은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저는 보면서 헤이즈 놈 겁나 부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저 같으면 마음이 넓은 모미지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9번째, 묘하게 이번 극장판에서 나오지 않은 소노코를 부각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장판을 보면 란일행이 꽤 좋은 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예약해준 사람이 바로 소노코였습니다. 근데 정작 소노코는 감기에 심하게 걸린 바람에 오사카에 따라오지 않았죠. 소노코도 약간 본인은 못 가는데 애들은 호화를 즐기게 해주는 거에 좀 현타가 왔었는데, 옛날에 마코토가 친구를 잘 챙겨주는 소노코의 모습에 반했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기분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번 극장판은 뭔가 단풍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데, 묘하게 저는 계속 소노코의 빨간 손수건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있을 극장판에서 소노코와 마코토가 주인공이 된다는 걸 이때부터 암시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째, 헤이즈와 카자의 풋풋한 사랑을 이번 극장판에서 엄청 볼 수 있습니다. 하토리가 사건 조사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 카자가 전화를 걸었고, 하토리가 전화를 건성건성 받으면서 빨리 끊으려고 하자 카자는 누구 때문에 카루타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에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토리는 카자가 기분이 상했다는 걸 눈치챘고,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지 카자가 카루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왕년의 카루타의 여제였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주죠. 이런 장면 보면서 고등학생 선남선녀 커플이 풋풋하게 연애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가에 미소가 살짝 지어졌는데, 폰이 꺼지면서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춰지는 게 보이자 바로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11번째, 코난은 대단한 놈입니다. 여기서 코난이 어떤 회장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 회장한테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데, 진심으로 대놓고 겁나 큰 위치 추적기를 붙입니다. 분명 회장 뒤에서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데도 저렇게 대놓고 붙입니다. 이건 보디가드도 분명히 보였을 건데, 그냥 붙인 상대가 코난이라 괜히 건드렸다가 본인이 피해자나 범인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넘어가준 것 같아요. 저렇게 대놓고 붙일 바에는 그냥 회장한테 직접 가서 저 회장님 이거 위치 추적기인데 몸에 좀 지니고 있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번 극장판 말고도 원작이나 다른 극장판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코난은 전화를 겁나 싸가지 없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 할 말 다 하면 상대가 뭔 말이 남았던 간에 그냥 끊어버려요. 코난과 통화하려면 최대한 코난의 목적은 나중에 말하고 자신의 목적부터 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12번째, 저 이번 극장판 보면서 좀 소름 돋았습니다. 막 추리나 액션씬으로 소름 돋은 게 아니라 코난이 경찰들 회의하는데 끼어있는 거에 이상함을 못 느꼈다는 거에 소름 돋았어요. 제가 하도 코난을 보다 보니까 이 미취아가동이 경찰들 수뇌부끼리 회의하는 장소에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있고 지 의견도 피력하는 거에 이상함을 못 느끼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중독 증상으로 학계에선 남도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병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근처 약국에 가셔서 텐텐을 사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째, 하토리가 좀 여자들한테 흘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모미지의 증언을 들어보면 하토리가 어릴 적에 자신을 섹시로 삼아준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부렁이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말인데다가 어릴 때 했던 말을 10년이 지날 때까지 끌고 오고 있는 모미지가 좀 이상한 거긴 한데, 굳이 하토리가 울고 있는 모미지한테 다가가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난도 지 여자친구 놔두고 여러 명한테 좀 흘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둘이 친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14번째,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코난이 범인을 확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겐타가 평소처럼 먹방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서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설마 라는 식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증거 잡아내는 식이면 이 친구 그냥 사건 풀다가 막혀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게다가 옆 사람 재채기하는 걸 보고 재채기를 해? 내 옆에서? 라는 식으로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범인의 살해 동기도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코난의 정형화된 패턴 중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범인이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패턴인데 이번 극장판에서도 범인이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해 때문에 사람 죽인 새끼들을 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사람 생명을 뺏었으니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15번째, 종합적인 평을 내려보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극장판이었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은 저번 20기 극장판에서 추리가 아예 안 나왔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 극장판은 그런 평을 신경 썼는지 추리 파트가 극장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황금기 시절 극장판만큼의 그런 소름 돋고 와 말도 안 돼 라는 식의 추리는 아니긴 했지만 피드백을 받아들이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이라던가 하토리와 카즈아의 이야기가 메인이 된다는 점에서 7기 극장판인 미궁의 십자로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극장판 자체가 카루타라는 한국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것을 메인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거리감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극장판은 로맨스에 좀 집중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화 장르 중에서 로맨스 장르를 그다지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 극장판을 흥미롭게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카즈아와 하토리 캐릭터를 좋아하고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 극장판을 재밌게 보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15가지 정도가 21기 극장판 진홍의 연가 TM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여름 끝나기 전에 명탐정 코난 남양 특집 같은 걸 해볼까도 했는데 이미 여름이 끝나가 버려서 망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이런 영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